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 야당 크로스 최가박과와 함께 최가박당. 여야의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여야 공식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영두 의원님. 네. 국민의힘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고 대표가 사라졌어요. 좀 드라마틱한 이런 장면인데 너무 드라마틱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그것은 뭐 당사자 간에 이런 것보다는 워낙 이걸로 가지고 뭐 여러 군데 언론에서라든가 또 당 한팍에서 구구한 억측이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했을 수가 있고요. 아니 억측이 아니라 지금 주진우 라이브에 오늘도 나오시기로 출연 약속을 해놨는데 전화 끊고 사라졌어요. 원래 저도 오늘 저녁 먹기로 했는데 제 약속이 연기되었으면 연기되었고. 전화도 안 받죠. 예. 그래 이제 조금 휴식이 필요한 시기도 하고 좋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근데 이제 그 걱정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오늘 초선들도 모여서 그런 문제도 걱정을 했고 당에서 이런 문제를 또 후보라든가 해서 이런 국민들이 얼마나 걱정하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전달했기 때문에 뭐 내일 중에 금명간에 또 새로운 어떤 전개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내막은 그렇다면 내막은 이제 이게 언론에서 이제 자꾸 이렇게 확대되고 하니까 좀 당혹스러운 대목이 있는데 오늘 서일준 비서실장이 임명받고 처음으로 일을 시작한 날이어서 초선이니까 우리 초선 모임에 와서 이제 이렇게 인사말을 했습니다. 인사말을 했는데 자기도 가보니까 지금 캠프 때 사람들은 윤석열 후보는 윤석열의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윤석열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당 중심이다 했기 때문에 캠프 때 그 진영들을 거의 다 지금 배제시켰답니다. 그래서 일정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이 컨펌이 이게 확정이 늦어져 가지고 대표한테 전달하는 데는 사이에 이게 뭐 언론에 나고 해서 이런 사단이 있었다는 건데 그 조금 이게 뭐냐면 따지고 보면은 지금 이재명 후보의 경우 뭐 남해당 이야기입니다만 캠프 구성되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랬죠? 예. 선대본이 구성되는데 우리는 이제 된 뒤에 20일 만에 지금의 진용을 갖추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게 이제 좀 조율 과정, 튜닝 과정이라 봐야죠. 제가 읽기에는 뭐 당중심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이준석 대표를 이제 배제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그동안에 와 있었고 쌓여왔던 거죠. 신뢰가 깼던.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번에 이제 그 예전에도 지금 이제 충청 일정에 이준석 당대표를 넣었는데 사전 협의 없이 넣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전에 보니까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기자회견도 몰랐던 거고요.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 청년위원회 출범도 몰랐고 또 이수영 교수의 공동선대위원장 임명도 당대표가 사전에 몰랐다는 겁니다. 당 중심이 아니라 이준석 대표가 그만큼 서운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고 전체적인 흐름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중심이 돼서 당의 이제 후보가 됐는데 전체 그림을 볼 때는 이렇게 전략을 세운 거 아닌가 저는 좀 이렇게 읽혀지던데 하나가 뭐냐면 김병준, 김종인, 김한길 이 세 분을 모셔서 분할 통치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김종인 위원장을 견제할 수 있는 분할 통치 형식으로 이제 하나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후보 중심을 위해서는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부분을 좀 배제시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읽혀지는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사람의 모습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이성과 감성의 영역이 있는데 중간에 감정의 영역이 있어요. 그 감정은 뭐냐면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감정이 상하지가 않는 건데 윤석열 후보가 지금 이준석 대표를 그동안에 대한 모습을 보면 이준석 대표는 감정이 상한 거예요. 당대표로서 인정을 못 받고 있다라고 하는 무시에 대한 그 부분이 매우 컸기 때문에 당대표 입에서 이준석 패싱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준석 패싱이라는 말이 조금만 나오니까 더 얘기 들어보세요. 이제 우리가 10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로에 대한 상대 인정 파트너십이거든요. 후보와 당대표가 파트너십이 돼야 되는 건데 윤석열 후보는 지금 그동안의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를 철저하게 배제했단 말이에요.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준석 대표는 감정이 상한 거예요. 당대표의 존재 가치에 대한 부분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까지 이런 행동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다면 여기까지 이런 말을 왜 썼겠습니까? 최영두 의원님. 네. 우리 희망 섞인 또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뭐 그런 민주당의 바람 같은데.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우리가 이준석 대표 체제 들어서서 우리 정당 사상
대학생 지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각 대학생. 그래서 저도 저희 경남대학교에서도 지금 대학생 지부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서울 시내 몇 개 대학에서 대학생 지부를 만들었습니다. 그 대학생 지부를 만들어서 첫 행사에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가 나란히 갔습니다. 나란히 가서 서로 그 대학생들 그 서울 시내 대학생들 이제 저 국민의힘 대학생 지부에 처음 소속된 분들한테 굉장히 정말 유럽에 우리가 부러워하던 그런 정당에서 볼 수 있는 유럽에서는 대학생부터 해가지고 총리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30대 40대에 그런 풍경을 방불케 하는 참 그런 장면도 있었고 지금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윤석 대표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 없이는 우리 대선에서 이기기 힘듭니다. 그런 인식은 누구나 확실히 가고 있는 것이고요. 이준석 대표로 시작된 새로운 바람 또 윤석열 후보로 정점을 찍은 이런 정권 교체에 대한 강렬한 어떤 희망 그 가능성 이런 것들이 합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뭐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모든 일이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세부 내용이 있다고 뭐 하다 보면 이제 조금 서로 언짢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문제에서는 아마 내일 중에 풀립니까? 내일 중에는 나타납니까? 내일 안 나오면 다시 나올게. 아니 최영두 의원님 제가 예전에 방송하면서 그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됐던 것은 새로움이고 미래고 또 하나 이제 중도 지역이라든가 수도권 청년 세대의 바람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변화의 물결이었다. 우리 당이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이랬지만 윤석열 후보가 등장하면서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를 보면 그 구성 자체가 뭡니까? 과거였고 낡음이고 수구로 가는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아니 제가 좀 들어보세요. 초당파적으로 기용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낡음과 과거와 수구의 모습을 하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것을 과시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표현하지 않았겠습니까? 3.1 네. 3.1 네. 예, 그러면 그런 가운데 이런 갈등이 있는 거고요. 저희 당도 지금 보면 조동현 상임선대위원장을 저희가 함께 하자고 하는 얘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39살의 워킹맘이면서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면서 육군사관학교를 갔고 끊임없이 공부했고 그런 가운데 군대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자이툰 부대도 가고 이라크 그리고 하버드 케니스트도 가고 제가 잘 압니다. 잘한다고 얘기하셔서 저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 그런 가운데 우주항공 분야 새로운 세계 뉴 스페이스에서 우리는 새로운 또 인물로서 자 이런 민주당이 영입한 조동현 교수 어떻습니까? 예, 그 우리 박 의원님 이야기하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고 또 민주당이 캐스팅을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근데 우리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들었으면서 이준석 대표의 방식은 공정과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 우리가 어떤 정책을 만들거나 또는 당직을 맡기거나 청년 대변인을 하거나 할 때 보면 전부 어떤 공정의 절차가 있었습니다. 토론 배틀이라든가. 그래서 지난번에 광주에서 19살 우리 고교생을 이제 청년위원장으로 임명했을 때도 아쉽다고 한 것은 우리의 경우는 부단히 서로 그 같은 경쟁 어떤 공모를 통해서 했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겠지만 임명한 것은 우리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과는 다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왜 이렇게까지 왔느냐. 지금 선대위 과정을 보면 시민선대위 보다는 미래선대위가 아니라 그 선대위를 보면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과거 지향적이고 특히 검찰 인사들이 주요 인맥에 돼 있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바라볼 때 윤석열 후보가 검사 출신인데 선대위는 국민이 배제된 검사 출신의 선대위구나. 아니 그건 너무 일방적인데 검사 누가 있습니까? 지금 보면 주요 요직의 검찰 출신들이 아니 그거야 이제 검증하고 법률 대응은 그 율사들이 해야죠. 그거에 당연한 것이고. 아니 지금 대선이라고 하는 결국 과정에서 지금 얘기하잖아요. 최영두 의원님 우리가 미래지향적이고 쇄신이고 거기에 맞는 선대위를 구성해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검사 출신을 중용하면 박성준 의원은 민주당 쪽에서는 응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검사 좋아하는 거 아닌데. 아니 지금 선대위의 구성들을 보면 우리 박 의원님은 딱 이렇게 딱 그냥 프레임 만들어놓고 프레임에다 자꾸 끼우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냐면 그 지금 선대위를 볼 때 자리 싸움만 한다. 정치라고 하는 영역에서 서로의 어떤 파트너십이 아니라 자리 싸움하고 있고 이념과 가치가 아니라 이익 중심으로 지금 선대위가 구성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경고를 하는 겁니다. 3123님께서 당 내부
세력 간의 줄다리기를 보면 오징어 게임 생각납니다. 이러다가 다 죽어요. 다 죽어 얘기합니다. 윤아래님께서는 이준석 대표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중진들이 윤 후보만 감싸고 뭘 하든 덮어놓고 와 하니까 당이 화합 되겠습니까 얘기합니다. 소주맛 바나나님께서는 문제는 알겠지만 그게 그래도 당대표가 애도 아니고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얘기합니다. 예. 조택선님 준석 대표 옥새는 놓고 갔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 이거 아니 그 윤석 대표가 이런 여러 이제 본인도 지난 벌써 이제 6개월 됐죠. 당대표가 됐는데 얼마나 고단하게 달려왔습니까? 쉼없이 달려왔고 또 대선 후보가 이제 새로 선정되어서 이걸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일정상에 조금 이제 마찰이 좀 있었던 것이 때문에 여러 피로 현상이 겹친 것 같은데 저희들은 뭐 복귀할 것으로 믿고 있고 또 아마 우리 당에서도 후보 쪽에서도 적절하게 그런 그 혹여라도 그런 오해와 이런 그 소홀함이 있었다면은 그걸 다시 한번 가다듬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최영도 의원님 윤 핵관은 누군가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릅니까? 예. 나는 근데 그건 참 이상해. 그걸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싶은데. 아니 근데 이준석 대표 쪽에서 예. 윤석열 후보 주변 몇 사람이 공격한다, 음해한다 그 얘기를 계속 며칠째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답답한 노릇인데 항상 제가 예전에 그 정부에서 일을 해보고 국회에서 일을 해보면은 책임 있는 사람끼리 최고 고위 인사끼리는 서로 안 만납니다. 그래서 주로 언론 보고 서로 화가 나가지고 네. 언론 보고 화가 나서 아니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직접 전화를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 말보다는 언론에 난 걸 더 믿어요 사람들이. 네. 예, 언론 틀림없이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경향이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그냥 그걸 느낀 것이 아니라 기존에 몇 가지의 시그널들이 계속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준석 대표도 지금 나이는 어리지만 정치 경력이 윤석열 후보보다 훨씬 선배 아닙니까? 아주 신났습니다. 신난 게 아니라 민주당이 신났죠. 아니 우리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석열 네. 후보가 정치 초보 아닙니까? 그러면 겸손한 자세로 와서 안정화할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지금 봤을 때 당 후보가 되자마자 내가 이것을 다 장악해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몇몇 사람을 통해서 실질적인 어떤 지배 구조를 만들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이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분할 통치하려고 하다가 당대표 배제하려고 하다가 이런 것들이 통치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가려고 했던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익혀진다. 야, 우리 박성준 후보 옐로우 카드. 오늘 표정이 너무 밝아요. 아닙니다. 밝은 게 아니고 그리고 표정이 너무 좋아요. 아니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아니 정치라고 하는 것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자꾸 사실과 다른 게 아니라 거기에서 김종인 위원장도 거기서 그렇게 된 거고. 자 지금 보십시오. 김병준 위원장이나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나 김한길 위원장 한 이분들은 우리가 초당파적으로 이분들은 정말 이전에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이런 시절에 뛰어난 정책적인 기획을 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을 높이 사는 것이지 이분이 수구기 때문에 보수기 때문에 이렇게 영입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윤석열 후보가 내일 사무총장한테 알아보라고 하고 기자들 질문에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대응은 적절한 겁니까? 그것도 어디 현장에 안 있으면 모르겠는데 사무총장이 아무튼 이 문제를 좀 핵심적으로 풀어야지요. 사무총장이 집에 막 찾아가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 예고하면은 집에 안 계실 수 있으니까 전에 갈지 압니까? 그건 보통 어떤 일을 할 때는 물밑 접촉도를 하죠. 사실은 그 물밑 접촉도를 해서 아마 그 문제를 이제 풀려고 하는 건데 근데 결국에는 누가 풀어야 되는 거냐면 당사자가 푸는 거예요. 그것이 정치적 리더십이고 그걸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두고 보시자니까요. 그거는 잘 됩니까? 예. 잘 된다고 뭐 그러지만 사실은 감정의 앙금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그리고 것이죠. 뭐 그런 걸 가지고서 또 한번 시스템이 또 튜닝이 되고 오케스트레이트 되겠죠. 이게 대통령 후보하고 당 대표하고 지금 정면 충돌하는 건 굉장히 심각한 자꾸 이렇게 올라갑니까? 뭐가 엑셀이. 측면 충돌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제 정면 충돌이죠. 근데 그렇게 보기보다는 아무튼 한번 재정비를 하고 이 문제 서로 위상을 이렇게 조율하는 과정이라고 봐요. 옛날에 기억나세요? 그 YS 김영삼 전 대통령이 모든 당무를 건보하고 거제도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거제도 아니고 저 무악산 마산으로 왔는데요. 그건 달라요. 그거는 아니 제가 무슨 얘기냐면 합의서 파문이 나가지고 상당 합당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본질은 이거예요. 자기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책 시위라는 게 있잖아요. 정책 레토릭이라고 하는 부분이 누군가는 다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준석 대표는 모든 전화를 끊었다라는 건 뭐냐면 나 지금 이 상태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정치적 레토릭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정면 충돌로 해석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정면 충돌은 이해관계 상충인 것으로 죽고 살기로 뭘 싸워야 되는데 사실은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어떤 공동 운명체입니다. 여기 윤석열 후보가 정권 교체에 성공해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지 않는다면 현재 당대표인 이준석 후보의 미래도 어두워집니다. 또 윤석열 후보도 이준석 대표라는 우리 당을 새롭게 젊게 재탄생시킨 이 후보를 대표로서 우리 당에서 딱 굳건한 지위로서 동맹군으로 같이 가지 않으면은 굉장히 선거가 앞이 험난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코 치명적이거나 결코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최영도 의원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런데 여기서 봉합해 손 잡고 다시 가는데 또 가다가 싸우는 것보다는 여기서 왜 같이 가야지 같이 가고 이른바 그 뭐 윤핵관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입조심 이 말이라는 게요 참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네. 서운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마음이 진짜 상했어요. 우리 그런 말이 아니습니까? 마음이 상했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간의 동물 중에 이성과 감성을 뛰어넘는 감정의 영역이 아다르고 있는데 어다르다. 감정이 상했다니까요. 모든 악마는 그 세부 내용에 있다. 세부에 하다 보니까 큰 틀은 안 그런데 작은 일 하나로 정말 큰 그런 사안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막아야죠. 조현수님께서 당대표가 실종됐습니다. 실종됐는데 농담이 나오나요? 얘기하고요. 속이 타능한 겁니다. 0019님께서는 당대표인 이준석 청년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무슨 청년과 소통을 논하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맞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랬습니다. 자, 우리 초선들은 전부 하방해서 이제 전부 지역으로 또는 그 현장으로 가서 정책을 연구하고 소통하고 또 청소차 있죠. 청소차. 네. 왜 GPS 따라가지고 청년과 소통하는 이준석 대표 하겠다는 거 빨리 가동시키자. 우리 지역마다 같이 돌자. 지금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이 방송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보통 우리나라 한국 정치사에서 대선 후보와 당대표의 관리가 어떤 형이었냐면 후보는 스타형이었단 말이죠. 능력과 자기 실력을 가지고 국민의 이목을 잡는 스타형이었다고 하면 대부분 그 당시 당대표는 관리형으로서 이제 파트너십을 발휘했는데 후보와 지금 당대표가 모두 다 스타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금상첨화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지가 않죠. 부딪히고 오는데 지금 제가 이재명 후보와 이제 송영길 대표 체제를 보면은 실제 이제 송영길 대표 체제와 이재명 후보는 서로 이제 파트너십에서 모든 문제가 상이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제 조율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제 연착륙하는 단계에 있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야당의 후보와 당대표가 상당히 이제 갈등 관계에 있는 건데 이것이 봉합되기는 좀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대표 리스크에 대해서는 박성준 의원께서 여러 번 네. 주진우 라이브에서도 지적했습니다. 제가 지적했습니다. 네, 지적했는데 박성준 의원의 바람대로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미 예측이 좀 됐던 사안이죠. 자, 그런데 최영도 의원님 오늘 내일 하루 이틀에 그냥 해프닝으로 끝난다고요? 아니 그걸 위해서 노력한다. 노력을 국민 해야죠. 노력이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내가 알기로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3667님께서 하여간에요. 술 마시고요. 회사 안 나오는 사람들이요. 진짜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아무튼 당대표인데 술 먹고 술을 많이 먹고 뭐 누워있다 이런 얘기는 또 왜 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누가요? 김기현 원내대표의 얘기지 않습니까? 술 많이 먹고 지금 헤매는 중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술 많이 마시고 헤매는 중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 초선 의원들이랑 모임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여러 허심탄회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 초선들 그때 느끼기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표와 함께 이렇게 우리 이번 대선에 승리되고 대표가 또 몰고 오는 변화의 힘을 온전시키자에 대한 서로 결의가 되는 상당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조금 아니 이제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준석 대표가 그래도 국민의힘에 여기까지 오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 지분과 그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결과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은 여기까지 하고요. 민주당은 뭘 잘했습니까? 민주당 선대위는 좀 나아졌습니까? 좀 그 연착륙하고 있는 것이죠. 뭐냐면 우리가 볼 때 이재명 후보가 선대위를 구성하면서 그것은 통합형이었고 용광로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각 캠프에 있는 후보의 진영에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캠프였는데 그것이 이제 몸집이 무거웠던 겁니다. 웹모드급이다 보니까 실무용으로 바꿔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네. 신속 대응해야 된다는 것들에 대한 요구들이 컸기 때문에 네. 지금 초대선 중심의 실무용 선대위로 가고 있고요. 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조동현 상임선대위원장을 영입하면서 쇄신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방향. 우리가 이제 전형적인 이제 목적을 우리가 가기 위한 토대들을 지금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는 거고 잘 돼가고 있다고 봅니다. 헤매던 뒤뚱거리던 민주당 선대위는 뭐 좀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속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에서 고발 사주의 핵심 당사자죠.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수처에서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 다음 김웅 의원은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재명 후보 유연한 건가요? 아니면 후퇴인가요? 국토 보유세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이어서 자,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나는 물러나겠다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네, 요걸 얘기하기 전에 이제 크게 제가 선거에서 세 가지를 얘기한 다음에 좀 요거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아, 그렇습니까? 선거를 볼 때 큰 흐름에서는 이제 후보의 경쟁력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따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구도 싸움이 있단 말이죠. 정권 재창출이냐 정권 교체냐 이런 싸움이 있는 거고 저는 이제 후보 경쟁력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보는데 구도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교체론이 높죠. 예, 마지막 이제 하나가 뭐냐면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슈 대응입니다. 이제 정책에 대한 부분인데 그동안에 이재명 후보가 이제 여러 정책들을 내놓았는데 국토 보유세라는 형태가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여론지형이나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아직은 아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후보가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하고 그 이후에 국민들에게 더 설득하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세력을 확대하고 상대 세력을 약화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국민적 동의거든요. 지금 이재명 후보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떤 타당성, 정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적 동의가 좀 부족하다고 하면은 이 부분을 유연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최영도 의원님. 아니, 국토보유세, 국토보유세금 때문에 그게 뭐 이런 것 같아요. 황금알을 낳은 거위를 빨리 그 황금을 더 갖고 싶어서 거위를 죽이는 거랑 똑같은 이런 양상입니다. 국토보유세라는 걸 하면은 그럼 세금 올리면 그 땅값, 또 토지를 이용하는 가격이 높아질 텐데 그러면 집 공급이라는 이런 문제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합적으로 보지 않고 무조건 국민들을 무슨 봉으로 보고 세금 뜯어서 그리고 편갈라치기 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돈 뜯어서 나눠준다고 하면 로빈후드 행세를 하는데 그게 스스로가 안 된다는 걸 스스로가 이제 깨달은 거죠. 깨달았는데 그런 좋은 세제가 있으면 다 국제적으로 그 좋은 세제에 대한 연구가 있고 우리는 웬만큼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종토세도 지금 있는 마당에 재산세에다 종토세에다가 종토세도 지금 뭐 98% 국민 안 낸다고 하지만 집 가진 사람 중에 5명 중 1명이 종토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크고 작은 간에. 그런데 이제 그런 10명 중에 1명이죠. 10명 중에 1명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은 종토세가 내서 세금을 내면은 그 집값으로 부담이 되죠. 그러면 전세 사는 사람 더 내야 되고 또 월세 내는 사람 더 내야 되고 이런 구조인데 그것이 청청이 내려와서 파급되는 효과 같은 걸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 옳다고 성남에서 그 대장동 초과 이익 왕창 내어서 이렇게 민간업자들한테 제공했던 그런 정도의 경험 가지고서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최영도 의원님 간단하게 이재명 후보가 지금 로빈후드 작전을 쓰고 있습니까? 통상 이제 그런 의적 작전을 많이 쓰죠. 그런데 도둑 쪽입니까 그러면? 아니 그런 건 아니죠. 그렇게 로빈후드라는 것은 네. 이제 어떤 돈을 거둬서 나눠주겠다. 이제 이런 발상들인데 국토보유세도 그렇고 그러면 한쪽은 굉장히 부당하게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기본 발상은. 그걸 가져서 그렇지 않고요. 그게 우리나라 우리 하수분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누군가의 땀이고 그것을 인해서 또 올리면은 그 부담은 누구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간단히 좀 설명드리면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의 문제, 이제 부의 집중화에 대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세제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보자는 것이죠. 그랬을 경우에 지금 얘기한 최영두 의원님 종부세가 됐든 재산세가 됐든 여러 가지 이제 세제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큰 그림에서 보자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의 어떤 큰 그림인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당장 이제 국토보유세 제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가 없고 또 오해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추후에 일방적 추진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책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서 가겠다라고 하는 유연한 태도에서의 나온 말씀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5138님께서 이재명은 한다가 아니고 다 포기한다로 바꿔요 얘기하십니다. 아, 네. 9437님께서 자기 자존심만 고집하지 않고 국민의 동의를 얻는 것, 고집을 꺾는 것 쉬워 보여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이재명 후보가 잘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런 점 배우셔야 합니다. 얘기합니다. 권성동 사무총장이 이준석 대표를 만나러 갔다가 찾아갔는데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남이 불발돼 가지고요. 권성동 사무총장은 당대표한테 시간을 더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룻밤의 꿈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요. 우리 지속적으로 또 해야죠. 지속적으로요? 예, 그리고 또 다른 노릇이 있을 겁니다. 네. 이준석 대표 저도 잘 알아요. 예전에 방송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네. 같이 사석에서도 많이 얘기하는데 뭐 식견과 아주 그 자기 나름대로 어떤 정치 철학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함부로 또 행동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자기의 행동이 어떤 여파가 나올까, 어떤 사이드 이펙트, 역효과가 있을지도 다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할 말이 없으신가요? 네. 지켜보시죠. 지켜볼까요? 다 남의 당 이야기에 그렇게. 아니 원래 또 여당 야당 다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의원님도 저희 여당 얘기하고 민주당 선대위 꾸릴 때는 그렇게 최우원께서 저는 남의 당 이야기 별로 안 했습니다. 아니 많이 하셨습니다. 남의 당 얘기 잘 안 했는데 네. 그냥 자꾸 물어보길래 몇 번. 네. 최우도 의원님, 대장동에서 내일 곽상도 전 의원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발사주에 대해서 아까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요. 검찰 공수처의 수사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 수사는 어쨌든 한 지금 얼마나 됐으면 빨리빨리 결말을 지어야지 기소를 하든. 그렇죠. 예, 빨리빨리 해야 되고 저 예산 과정에서도 이야기했는데 공수장한테 자 그러면은 공수처 수사 범위는 검사, 그 판사도 있습니다. 대법관도 있고. 아니 권순일 대법관은 지금 그 엄청난 의혹이 몰리고 있는데 왜 그건 안 하느냐. 지금 더구나 수사도 제대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제서야 주말에서야 이제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공정하게. 공수처의 공짜가 뭡니까? 일단 공정해야죠. 엄정해야 되겠죠. 공정해야 엄정하게 가능한 거거든요. 네. 아니 그 지금 곽상도 50억 원 이 관련된 부분은 워낙 파장이 컸고요. 우리가 모든 수사에서 가장 기본은 그거 아닙니까? 돈의 흐름을 보면 되는 거고 돈이 간 사람이 돈의 흐름은 그래 왜 수사를 아니 잠깐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를 이제 시작하는 거죠. 곽상도 정도 아닙니까? 최영두 의원님 곽상도 50억 남의 당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데 너무 이렇게 남의 당 얘기를 제 얘기도 좀 하죠. 곽상도 의원뿐만 아니라 그 박영수 전 특검과 관련된 조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데 좀 늦은 감이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검사가 이 관련된 부분 돈의 흐름에 대한 왜 50억이 갔는지 왜 100억이 이렇게 친척에게 갔는지 이런 부분까지 명확하게 밝힌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화천대유의 소유주가 누구고 왜 이렇게 됐는지를 밝힐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네. 고발 사주는 빨리 해야죠. 손준성 검사로부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 이후에 김웅 의원이라든가 정점식 의원 이 관련된 부분까지 명확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법원에서 불법 압수수색이 증명됐습니다. 우리가 그 과정에서 뭐 여기서 민주당 의원들이 뭐 우리 당에서 반대한다 그랬지만 압수수색 우리 조국 전 장관 집 압수수색할 때 그 전범을 보지 않았습니까? 민주국가에서 압수수색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가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뭐 그냥 압수수색 영장 범위 없는 가지고도 심지어 그 보좌진들 국회의원 된 뒤에 채용한 보좌진 저까지 다 하고 해서 그 불법이라고 법원에서 판결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가 지금 이 수사가 왜 늦어지는가 하면은 굉장히 무리한 주장과 억측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는 명백한 거 아닙니까? 고발 관련된 사주를 해서 야당 의원이 받아서 그거를 고발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났다고 하면 그게 확진이 안 됐으니까 수사가 이렇게 훼손한 거 아닙니까? 곽상도 제보 사주는 되게 제보 사주. 반성하고 구속영장은 어떻게 될지 지켜볼게요. 최가박당 박성준, 최영두, 박성준. 두 분 잘 계시다고 왜 가실 때 싸우세요? 얼른 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